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보입니다. 오늘 뽀개버릴 책은요, 바로 방정환 선생님 책인데요. 여러분, 다들 어린이날 아시죠? 이분은 어린이날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들의 영웅과 같은 선생님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책은 위인전 다들 집에 하나씩 있죠. 거기 꼭 나오는 인물이니까 꼭 한번 보시길 강추할게요. 일단 PPT 보기에 앞서 여러분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어린이날은 있으면서 청소년의 날은 왜 없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중학생이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어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선물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 솔직히 중3 때까지만이라도 선물 받았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이 몇 살 때까지 선물 받고 싶나요? 받고 싶은 나이를,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 받고 싶은지 댓글에다가 적어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바로 PPT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살던 시대는요.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되었던 시대를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간 정도 지배를 받았던 시대예요. 독립을 하긴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힘이 아닌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지 않았을 때 독립을 하지 않은 기분이야. 찝찝해. 약간 그런 뿌듯하지가 않네요. 제가 이 읽은 책을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중요한 그런 상황만 좀 모아서 간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방정환 선생님은 꼬마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생기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환등기를 켰고, 환등기는 여러분 조그마한 물체에서 자그마한 그런 물체에서 이제 빛이 환하게 나오는 건데 그림자 연극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기구였대요.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 재벌이세 방정환 선생님.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의 사업이 폭망했어요. 하루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완전 거지 깽깽이가 더 된 거예요. 그렇게 12살 된다는 시집 보내고 방정환은 집에서 심부름이며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12살, 제가 지금 12살이거든요. 12살이 시집을 간다 생각을 해보니까 좀 소름 돋고 그래요. 방정환 선생님이 집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했으니까 신데렐라가 아닌 방데렐라네요, 방데렐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지냈고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책벌레야, 완전. 공부벌레야, 공부벌레. 챕터 2, 아니 챕터 3가 돼버렸네. 잠깐만요. 챕터 2, 열심히 공부한 방정환 선생님은 선린 상업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아 장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2년 만에 그만둬야 됐대. 아이고, 학비를 대기가 힘들었대요. 그 후에 방정환은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국의 사자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생은요, 으르렁대는 사자 아니고요. 문서나 서류를 만들 때 글자를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큰 도움이나 그런 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월급이 겨우 5원이 말이 됩니까?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야. 5원이야. 이걸 받고 어떻게 뭐 해결을 해. 이건 너무 심했죠.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는 친구 유광열을 만나 새로운 즐거움을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방정환은 천도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천도교 신자인 아버지를 따라 예배당에 다녀보긴 했었지만요.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똑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방정환은 그런 생각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방정환 선생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어른이든 아이들 모두 똑같이 귀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와닿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께서 21살이 된 아이고 199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을 건데요. 이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1919년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재밌게 외우는 방법은 아이고 이제 만약에 가족 다쳐서 그걸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아이고 망할 전쟁아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우는 거야. 그래서 1919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되게 재밌어갖고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자, 챕터 4. 3.1 운동이 끝났대. 독립신문을 운행하는 사장이 철컹철컹 잡혀갔어. 그리고 사장이 가장 총애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믿고 아끼고 약간 듬직한 그런 사람 듬직한 약간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장이 총애했던 사람은 방정환이겠죠? 방정환에게 독립신문을 맡겼대요. 비밀리에서 은밀하게 신문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 경찰에게 들켜 모든 고문을 받았대요. 고문 얼마나 아팠을까? 챕터 5. 방정환은 도쿄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일본에는 많았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동화책이 한 권도 없었고요. 그런데 도쿄에 간 방정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방정환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너무 척잡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의 선물은 우리나라의 첫 동화책이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책이겠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자, 여기 이제는 마인드맵 타임은요. 제가 이제 그 간추린 내용인 방정환 선생님에 관하여 자유롭게 떠올린 생각을 정리하여 써보도록 해요. 여기서 여러분 영상 멈추고 종이 하나 꺼내고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잘했죠? 이거 여러분 제가 마인드맵을 한 건데 일단은 요런 제가 가지에 쓰는 말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 보지 말고 마인드맵의 형태를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인드맵에는 빡 하고 중심에 진짜 주제가 돼야 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주제였으니까 여기다 방정환 선생님을 적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뭇가지 형식으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돼야지 좀 그래도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딱 4개로, 4개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요. 4개 중에서 이제 주제가 업적, 가치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연관, 인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로 뻗어나간 가지를 먼저 업적부터 봐볼게요. 업적은요, 이제 한 일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이 잡지를 만드셨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어. 어린이 나를 만드셨어. 우리나라의 첫 동화책을 만드셨어.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뽀겠어. 이런 게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묶음에다 이렇게 넣어서 가지 해줬어요. 다음 가지 봐볼게요. 가치관. 가치관은 그 사람의 약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뭐다, 저 사람은 뭐다. 또는 일단 여러분이 저를 책보를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이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방정환 선생님의 가치관은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그리고 노력하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의 가지를 가지의 가지를 묻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또 가지를 이어서 그 가지에 관한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이다와 희망적이다에 썼는데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고 긍정적이게 했어요. 할아버지
망하고 그 사업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긍정적이게 행동을 했죠. 그걸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일은 곧바로 바로 잡는다. 해서 가지를 또 하나 하고 example, 예를 들어 아이들은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고쳤습니다. 이것도 example, 예에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관도 통과했어. 다음 가족이야. 가족은 이제 온양 방실에 방종 스님 성이 온양 방실에 썼어. 방실의 후손이야. 그리고 가족의 장남이었대요. 여기 가지를 두 개나 연결할 수가 있네. 집에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고 하고 첫째 딸은 장녀라고 한다. 또 이에 완서 나는 또 가지를 또 했어. 이번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나는 이 집의 장녀이고 내 동생은 이 집의 장남이다. 이렇게 example, 예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가족하고 이제 또 가지는 이번에는 호랑 삶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가지 두 개나 또 뽑기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네, 가지를 두 개나 뽑기에는 또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에다 연결을 시킨 거죠. 일단 삶은 1899년에서 1931년 정도 사셨고 오랜 질병과 스트레스, 과도한 열정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호는 소파 방정환이시고 직업은 여러 개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화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어린이 교육인으로서 어린이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직업이 있는 와중에 가지로 또 연결했죠. 독립운동은 어떤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신 운동가시고 약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꼬리를 무는 가지 이야기죠, 완전. 다음은 연관 인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 그리고 만든 첫 책 연관 인물 한꺼번에 가지에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일단 연관 인물을 보면 주시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종교는 천도교예요. 왜냐면 아버지의 종교가 천도교이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천도교의 그런 가르침과 마음가짐이 너무 좋아서 천도교가 하게 되었죠.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은 만든 첫 책, 사랑의 선물 하고 또 가지를 또 이었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화살표 해줬죠.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완전 진짜 숨차네요. 이렇게 마인드맵 하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은 열려있는 마인드맵이 있고 이 책을 읽고 해야 한다는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 책을 읽고 한 마인드맵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열린 마인드맵, 사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그럼 사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의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해보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독보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망치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